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아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메디아나가 오늘 15% 가까운 약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마감한 것하고는 조금 대조적이에요. 어저께 혹시 상따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걱정하실 게 없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 조정은 조금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저께 있었던 이슈를 보면, 자, 메디아나 주가 주초부터 20%대 점프, 그쵸? 인수 이슈가 부각됐다. 요건 셀바스 그룹에서 메디아나를 인수한다는, 그쵸?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과 같죠? 그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쵸? 계속된 상승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신고가부터는 주식을 추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그쵸?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확인.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처럼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낮지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였을 경우에는 관련된 중급 종목들을 공략하는데 눌림목을 공략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대형주가 아닌 경우에는 돌파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매수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5일선하고 그 거의 한 10%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이러면 약간 좀 주가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자, 보세요.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가 의료기기 기업 메디아나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면서 발생했었던 게 어저께 상한가입니다. 근데 보면 계속된 신고가를 만들어 오고 나서 돌파하고, 그쵸? 그러면서 급등,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저께 5일선과의 이격은 25%에 달합니다. 그쵸? 너무 높은 이격은 위험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은 개미털기일 뿐이다. 그쵸? 상따에서 붙었었던 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털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하락시키죠. 하락시킬 때 털리는 게 아닙니다. 하락시키고 올라올 때 그때 다 털립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요, 이렇게 거래가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 구간을 찾을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디아나가 그러면 의료 AI 분야로, 그쵸, 편입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료 AI에서 지금 대장주가 있겠죠. 그 대장주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당연히 루닛이죠. 루닛의 움직임을 보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세를 같이 동반합니다.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면요. 자, 보세요. 9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건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그 오버슈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쵸,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격 조정 과정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격 조정 과정을 보내면서 시장도 안 좋아졌고, 그런 과정을 지나치면서, 그쵸, 지금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고 다시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요, 신규 투자를 포함해서 계속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증자를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 그렇죠?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성장 산업군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군들은요, 투자자를 하나 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인정받았을 때 그 투자자를 물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루닛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가 더 있는데 그게 신성장 기업입니다. 그쵸? 여기는 기존에 상장하는 그 문턱보다 문턱을 대폭 낮춰줍니다. 대신에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 기준치가 있겠죠. 그쵸? 그런 기준을 다 통과한 기업이다.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루닛이다. 그쵸? 그러면 이들 중에서 메디아나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 때문이 아니라 메디아나가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마진을 그 정도 주더라도 이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15%, 14%, 그쵸? 23%. 근데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 국면이 있었으니까 그쵸? 과수요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15% 전후의 이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성장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이익은 낸다. 그러면 여기다가 의료 AI 분야를 접목시켰을 때 셀바스 AI가 붙어서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신고가 구간 이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AI 분야로 봤을 때는 루니과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조정폭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얼마에 잡는지, 그렇죠? 기술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뭐 어떤 모멘텀이 있다, 저런 모멘텀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 AI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요. 특히나 루닛에 대한 기술력은 바이든이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비싸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쪽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된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 메디아나가 셀바스 AI랑 합쳐지면서 뭔가 시너지를 내게 되면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자, 그러면 가격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갈 텐데, 자, 요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 터치를 완성된 이후에 그쵸, 시세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칩스앤 미디어처럼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시초가로,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시초가로 종목이 나가고요. 오늘 자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 칩스앤미디어 진행이 됐고요. 칩스앤미디어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고가 23% 그리고 지금 현재가 18%대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시가 3% 정도의 출발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 수익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한 15% 정도가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세가 잘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평균 한 종목에서 세 종목, 평균적으로 한 두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그쵸, 오늘 시초가 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시초가 매매이기 때문에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모두 다 체결되는 그런 주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이 신고가 구간에, 그쵸,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고, 신고가 매매를 계속 하게 되면 그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움직인다,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잡자,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만이 싼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지금 가격을 봤을 때 싼 주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칩스앤미디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쵸,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적자 구간에서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보면 주가가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주가 안 빠져요. 그쵸, 하락은 하기는 하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쵸, 복원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적자란 말이에요. 보세요. 계속된 적자예요. 근데 하이닉스를 가지고 그쵸, 야 얘네 거품이다, 이거 나중에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하이닉스는요, 실적이 좋을 때 21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선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반영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 매수하는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이어야 된다는 거고, 아예 저평가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평가 구간에서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요,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 칩스앤미디어를 포함해서 관련된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칩스앤미디어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HBM, 그렇죠, 이쪽 관련주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죠, 이 비메모리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영상 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 쪽의 이 성장성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코프로처럼 그쵸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신고가를 그쵸 6월과 7월 달에 형성했었던 신고가 구간을 다시 돌파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첫 번째 돌파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재돌파 구간에서 다시 공략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해야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심리가 안 잡힌다. 그렇죠?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루에 단타를 뭐 5%, 1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신고가 매매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자, 이런 매매를 지속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혼자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디아나로 돌아와서 보면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5일선까지의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내일이면 수렴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쵸 5일선을 수렴하는 정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8,100원 정도 되는데 8,100원 정도에서는 오늘 매수해도 됩니다. 떨어지지만 왜? 충분히 이격 조정을 거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21% 정도, 그쵸? 21% 정도 하락 구간에 되는데 그러면 VI 두 번이 들어가는 이 하락 VI 두 번이 들어가는 그 한 직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체결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를 할 건지 오늘은 5일선인데 내일까지 갔을 때 어떻게 매수할 건지 그리고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이다. 이런 부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가격 전략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못 시킨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격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미 신고가를 갔다는 건 추세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 그 추세가 형성된 과정에서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전환을 못 시켰다. 그럼 내가 가격대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가격이 틀렸을 때 그렇죠. 틀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최소한의 상황까지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미 털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개미가 털리는 건 올라갈 때 털립니다. 이렇게 갭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안 털립니다. 그래서 그 털리지 않는 과정에서 나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어저께 고가에서 따라 붙었다면 무조건 매수해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여기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무엇보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